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인데요.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바로 제자리 찾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출발 자체는 상승 출발을 했어요.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출발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어제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쿼드러플 위칭데이 특수성에 의해서 억지로 밀어내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 출발할 것이다. 그러면서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요, 과거에 최저점을 찍은 그 근방에서의 이 캔들 흐름, 오늘의 캔들 흐름 얼추 비슷하죠. 상승 잉태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추가 반전을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관심주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테마로 좀 좋았었던 종목군, 나빴었던 종목군이 오늘 발생이 됐어요. 애플카 관련해 가지고 애플이 새로운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애플이 애플카를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 그동안에 자체 연구소를 설립해서 직접 개발을 추진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너무 기존 자동차 회사의 기술이 이게 보통 게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위탁 생산이나 공동 개발을 추진해 왔었죠. 그래서 BMW나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닛산 일본 계속 접촉을 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움직였었는데요. 오늘 애플카가 직접 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애플과 관련된 납품 회사, 그 중에서도 전장 부품 관련 회사들이 수혜를 또 입을 거다라고 하면서 LG전자가 상승했습니다. LG전자가 좀 길게 보면은요, 이 박스권 하단부를 지지하려고 하는 흐름이 또 나타납니다. 물론 이슈 때문에 올라갔잖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 분석도 무시 못해요. 다만 윗꼬리를 달고 날려오면서 추가 모멘텀은 좀 부족한 흐름입니다. 더불어서 LG 이노텍도 애플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죠. 그런데 LG전자와 좀 차별화가 되는 게 LG전자는 전장 부품, LG 이노텍은 전장 부품도 있지만은 애플과 관련된 다른 핸드셋 부품도 있죠. 그러면서 상대적인 강세가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LG 이노텍이 조금 더 점수를 주면서 긍정적인 요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말씀을 드릴게요. 반대의 종목도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하락했어요. 보시면은 현대차, 크게 보면 박스권 위로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 다시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오늘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 이 중심선을 또 무너뜨리는 하락이 나왔어요. 이 종목 다 어떤 종목이죠? 애플카와 협력, 그 기대감에 의해서 작년 연말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올 초까지요. 그 기대감이 이제 없구나 그러면서 오늘 하락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크게 이렇게 박스권의 중간 위치에 있으니까요. 중립 정도로 보시고요. 다만 반등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맥락의 하락이 좀 나왔고요. 3% 넘는 하락이요. 현대 위아 역시 애플카 관련 기대감이 많이 있었던 종목이죠. 오늘 같은 맥락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한 종목씩 살펴보죠. 역시 카카오가 오늘 가장 또 화두가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드디어 반등을 했습니다. 뉴스 내용을 보면은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가 매수 개인가?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손도 대지 마라 이러죠. 그런데 그거 저는 중간자 입장이에요.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거죠. 단기 접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굳이
아래로 보실 필요는 없어. 반등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 테니까 반등 주면 매도하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다시 전고점, 신고가 갈 가능성이 있느냐? 그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네이버, 카카오, 정부에서의 규제, 이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카카오티, 카카오 택시도 불공정행위 조사. 독과점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규제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네이버도 똑같은 뉴스 이슈로 인해서 같이 하락했으니까 돈 받는 흐름이 나옵니다. 자, 오늘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만 6천원, 뭐 최저가 근처인데요. 최저가 근처에서 매수를 해서 일단 단기 접근 정도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13만 3천원에서 매도를 하는 단기 접근, 즉 단타를 했거든요. 매일매일 진행해도 충분할 5%의 수익을 보고 마무리를 짓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단기 접근을 매일매일 하시는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아, 나는 좀 견딜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은 정부의 규제, 정부가 맞서지 말라 이런 격언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5일선 뭐 계속 내려올 겁니다. 그 부분이 뭐 한 13만 8천원이든 13만 6천원이든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반등 시 좀 기다렸다가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는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독과점 기업이고요. 다만 카카오가 더 세게 규제를 받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카카오 택시라든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는데 그게 다 독과점 형식으로 돼버렸잖아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카카오 택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카카오 뱅크도 그렇고요. 무료로 혹은 싸게 계속 뿌려놨다가 회원들 잔뜩 모집해서 독과점 형태가 되면은 가격을 확 올려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버리죠. 다른 기업들 다 망하게 하고. 그게 독과점 기업의 인터넷의 기업들의 피폐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네이버는 그거보다는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이 종목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내려오는 5일선 근처에서는 일부 이 실현 혹은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카카오뱅크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4% 하락을 합니다.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왜 하락을 오늘 또 했느냐? 최근 들어서 카카오뱅크 뭐 한 달이 또 지나니까 한 달 보호 예수 물량도 나온다 라는 부분, 그리고 공매도도 가능해진다. 코스피 200에 또 편입이 되는 가능성, 그거 되니까요. 편입으로 10일부터 공매도 가능합니다. 이미 편입이 된 거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10일부터, 오늘부터 공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중 변동성이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금융주야, 아니면은 뭐, 플랫폼에서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워낙 비대해져서요. 놓칠 수 없는 포트에 담아놔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변동성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등도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투자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저는 좀 더디고 싶고요. 다만 이 종목 역시 단기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 접근 혹은 뭐 며칠 정도 들고 가는 정도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다음 종목 SKI 테크놀로지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오늘 7% 급등했기 때문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장기간 횡보했습니다. 주가가. 그런데 오늘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그러느냐?
예, 레포트가 나왔었죠. 어제 삼성증권 5년간 급성장 기대 27만 5천 원.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레포트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레포트 내용에 따라서 이 주가가 오늘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수급에서는 외국인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주가 흐름 잠깐 보시면은요. 한 달 반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죠. 근데 더 떨어지지는 않고 급반등을 하면서 소위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에요. 근데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박스권 하단부 선을 이미 그어놓은 상태네요. 그죠? 여기에서는 매수, 요 하단부에서는, 그리고 상단부 올라갈 때까지는 한번 견뎌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25만원, 중장기적으로는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한 25만원 선 정도, 다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즉, 중기적으로는 25만원 돌파할 것 같으니까, 중기적으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지금은 접근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니아 오랜만에 또 관심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그동안 관심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매도하고. 그런데 오늘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코로나 경구 치료제, 즉 먹는 치료제요. 긴급 승인 검토 소식. 그런데 이 바이오니아가 거기에 관련주로 좀 엮여 있죠. 해외에서 임상 3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경구용 치료제, 바로 그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7%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제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내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죠. 가진 분들이 바로 이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더 올라가는 거는 가진 분들이 높게 버리느냐, 그거의 관점으로 보시라고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뚝 떨어져서 여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뉴스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옵니다. 저는 10만원 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10만원 선 정도는요, 글쎄요, 너무 과한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6만원과 10만원, 글쎄요, 이거 엄청난 폭이기는 한데요. 그 가운데 8만원 선 좀 넘어가는 선 목표로 잡으시고요. 이익 실현 혹은 일단 물량을 줄이고 다시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를 칭찬하는 댓글 역시 간단하게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